자, 오늘 서예요. 서체의 원류, 그렇죠? 지난번에 서체의 원류, 서예의 원류를 했는데 우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제가 서예 실기와 기법하는 책을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추려 설명드립니다. 자, 서체의 원류는 첫째 전서가 있죠. 전서. 자, 그 다음에 예서. 자, 해서 예서, 그 다음에 초서, 그렇죠? 원류지요. 그 다음에 행서, 그 다음에 해서, 요새 흔히 유행하는 파채. 자,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 10페이지 보세요. 자, 이 전서는 어떻게 나눠지노 하면은 보세요. 갑골문, 금문, 석고문, 그 다음에 대전, 소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론과 실기를 겸해야 돼요. 이론만 알아도 안 되고 실기만 알아도 안 됩니다. 같이 겸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갑골문, 금문, 석고문, 대전, 소전 말 틀리죠? 자, 대전, 소전을 비로소 전서라 그래요. 서를 붙입니다. 근데 갑골문, 금문, 석고문은 서가 안 붙었죠. 자, 그러면은 이 갑골문은 뭐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창희리가 만들었던 황제시 시대. 자, 한번 보세요. 역사 시대. 자,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복희시 시대, 신농시 시대, 그 다음에 황제시 시대, 사망오제죠. 제고기, 전우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죠. 요 시대 때가 한나라입니다. 요 시대가 역사시대예요. 앞에서 선사시대죠. 그러면 황제시 시대에 창힐이라는 사람이 세 발자죽 보고 조정문자, 과두문자, 상형문자를 만들어요. 상형문자를 어디까지 쓰노 하면은 요순 하시대까지의 이 갑골문을 쓴다고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거북이 득딱지 또는 소라 말 뼈다구에다가 그의 일기, 농사, 전쟁 상황, 기타 백성들의 생활 상태를 적어놨다고. 귀갑이죠. 거북이 귀갑의 뼈다구에다가 적어놨다고. 근데 왜 이제 문인하면 물론 전쟁의 역사, 농사의 역사, 일기의 역사 여러 가지 역사를 적어놨기 때문에 문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요때까지는 글자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거북이 등딱지에 돌나 쇠로 달구어 가지고 조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는 문자이라는 말보다 문체난 문자, 문이 문자예요. 그러니 글자의 형태를 여러분 서라고 들어가는 거는 글씨 점획에 선에다가 여러분 이 선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획이라고 표현한다고. 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문장의 문체의 문이 그냥 조각해놓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갑골문,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짐승의 뼈에다가 그 해의 농사, 그 해의 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일이 되는 문자에서 조정문자, 상형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걸 어디까지 쓰노 하면 이 시대까지 쓴다. 우 시대까지, 한나라 때까지 그 문장을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 글씨의 형태가 대전의 형태가 어디까지 오나 하면 하나라 우, 하나라, 또 그 다음에요 은나라, 탕임금이죠. 주나라, 문왕이죠. 문왕부하이죠. 자, 그 다음에 주나라 다음에 춘추가 있고 전국이 있고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가지고 진나라 통일하죠. 진나라 끝나고 나서 한나라 통일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하나라 시대까지의 글씨를 갑골문을 썼다. 갑골문. 근데 갑골문을 썼는데 은대에 와가지고 자 갑골문을 써놔놓고 보니까 글자가 뼈가 썩어버리니까 글자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 글자 형태가 보존이 안 되더라. 보존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썼는 글자의 갑골문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 하면은 자 이렇죠. 이런 형태를 띠죠. 근데 이 거북이 득딱지는 이 오래가면 썩어버리잖아요. 썩어버리니까 은대에 와가지고 상시반, 모공정, 소치나, 종이나 세수대에 내가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 이 시대를 가지고 이거 금문이라고 해요. 이거를 금문을 가지고 종정문 가기도 하고, 그렇죠? 회북종자, 소정자, 종정문 가기도 하고, 금문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문 가기도 하고 종정문 가기도 하는데, 자 대우정, 모공정, 상시반 이거는 종이 이게 소체예요. 솥에다가 글씨를 세게 놓은 거죠. 근데 글자가 오래도록 보존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글자에 예리한 맛이 없잖아요. 서의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솥에다가 주로 뭘 쓰고 뭐 왕조의 역사, 그 다음에 임금이 행동해야 될 행동 요령,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덕목, 그렇죠? 여러분 저 성경에도 보면 나오고 나 대학에도 나오죠. 탕시 반명회와 탕임금이 세수대에 새겨놓은 글이 뭐냐면 1일신, 5일신, 9일신 날로 새롭게 진실로 새롭게 또 새롭게 그걸 보고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보도로 삼았다. 이런 글씨의 형태를 띈다. 이것도 올해 글씨의 형태가 맛이 안 나잖아요.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대에 와가지고 석고문이 생기죠. 석고문. 돌북에다가 글씨를 세게 했죠. 다 이거를 전서라 그래요. 자, 이런 형태죠. 이거는 청대 오창석 선생이 임모했는 거고, 임수했는 거고, 이게 원부입니다. 그 석고문에 세게 놔놓으니까 글씨 예리하잖아요. 탁본을 해도 글씨로서 형태가 살아나잖아. 이 글씨를 통칭해가지고 대전에 크다는 뜻이 아니고 오래된 전서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된 전서다. 자, 이런 형태로 글자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진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춘추시대 전국시대는 다 주나라예요.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다 끝나고 진나라 시황제가 진나라 시황제가 통일하죠. 육국을 통일하죠. 한조위 제초연, 진한조위 춘추칠흥에 진나라를 빼고 한조위 제초연을 통일을 합니다. 진시황이 통일을 해서 해나는 업적이 뭡니까? 청장님. 예. 큰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공제를 하고 노량형기를 통일하고 글씨 이제 대전 소전을 글씨 만들고 진시황이 했는 업적이
만리장성을 만들었다 하면 안 되죠. 만리장성은 그 전에 다 내 있었어요. 군데군데 뚫어지고 떨어지고 파괴된 것을 전부 이사가지고 완성을 시켰잖아. 만리장성을 완성시켰죠. 자, 우리 그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만 진나라 시황제의 업적이 제일 큰 업적이 군현제 실시입니다. 군현제 실시죠. 지금 제도죠. 그 다음에 뭐죠? 언어를 통일하고 글자를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도량형 단위를 통일하죠. 그렇죠. 분서갱유는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이 그건 악행이지요. 근데 분서갱유는 자, 여러분 분서갱유는 옳게 알아야 돼요. 분서갱유는 책을 불타르고 선비를 묻었다 하죠. 네. 이거는 진시황이 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진나라 시황제를 폄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고조 유방이 한고조 유방과 한우가 싸워가지고 낙양에 입성을 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했죠. 한고조 유방이 들어가지고 석실에 들어있는 책을 불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서갱유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안 봤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나라가 진나라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업적이에요. 어느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전대의 왕조를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쁘게 하려고 하면 현 왕조가 전 왕조를 나쁘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 진시황이 책을 태우고 그런 짓을 사실 안 했다고. 그런데 BC 221년에 분서갱유를 했다고 책에 나오죠. 그거는 뒤에 왕조가 앞에 왕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어떻게 선생님 아십니까? 우리 하는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알아. 그렇죠? 우리 현 상태를 보면 지나가는 일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주역에 나오죠, 주역에. 주역에 나오잖아요. 1일부터 15일까지를 겪어보면은 16일부터 30일까지는 리바인드 해보면 안다고. 설예전에 나오죠, 그런 말이. 제출로진 알죠? 천지정의의 삼태기 통계하고 궁이상파하고 나오죠.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공부를 이래 해보면은 역사 공부를 쭉 청대 학자라든가 호적 선생이라든가 부산현 선생이라든가 동작빈 선생이라든가 역사학자도 보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우파 학자도 있고 좌파 학자도 있잖아요. 우파 좌파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의 글만 보지 말고 양쪽의 글 다 읽어봐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고. 왜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파편을 찾아내자니 떨어진 파편을 찾아내는 데 목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분서갱유를 했다 뭐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거는 업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진나라의 시황제가 명령을 해서 누구한테 명령하죠? 이사한테 명령하죠. 이사한테. 이사는 누굽니까? 청장님. 제사이지. 제사이죠. 요새 말하면 국무총리 아닙니까? 제사인데 이사가 한비자하고 공수하겠죠. 한비자하고가 이사고 누구의 제자죠? 순자의 제자죠. 순자의 제자죠. 순자는 법가지요. 맹자, 순자가 당대. 맹자는 육하고 이건 법가 제자 백가 시대에. 그런데 한비자가 있어가지고 이사가 빛을 못 보니까 결국은 모함해가 죽입니다. 역사가. 이사가 한비자를 죽이죠. 그럼 누구한테 죽어요? 조고한테 죽잖아. 내시한테 죽잖아요. 권력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게나 말할게나 진나라 시황제가 이사한테 명령을 해서 이 글자가 육국을 통일해놓고 다 틀리다. 나라마다 이 글자가 다 틀리. 이거 안 된다. 통일해라. 통일해서 만든 게 바로 대전이에요. 그걸 대전이라고 한다. 그때 당시의 글자를 대전이라고 표현한다. 내가 다음 시간에 그 왕리지 필진도를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이사가 이제 그렇게 글자를 통일하고, 그런데 진나라 시기, 동대 시기에 정모라는 사람, 정막이라 하기도 하고 정모라 하는 사람이 노예 감독인데
막 그 역사가 분명한 건 아닙니다만 노예 감독인데 이 글자가 너무 복잡하다 이겠지.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겠죠. 그래서 만든 게 예서예요. 그래서 예자는 노예 예자를 씁니다. 노예 예자, 예술 예자가 아니고 노예 예자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글자가 너무나 복잡하다 해가지고 대절이 복잡하다 해가지고 글자를 줄이고 간략하게 해서 만들어 소절이 다시 진나라에 완성이 됩니다. 소전 가능은 적은 전자체가 아니고 간략하게 만들어놓은 전자체예요. 그 전자체가 어쨌든 소전을 만들었지만은 자, 그 소전의 전자체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소전이죠. 이게 소전이에요. 대전에 아까 큰 갑골 석고문의 글자를 더 간략히 줄였는데 사실 줄여나는 게 더 복잡합니다. 더 예술성을 띠죠. 이 글자는 누구냐 하면 이양빈이라고 당나라 200의 종숙이에요. 200의 종숙이라는 분이 당대 더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전을 완성시켜 놨어. 그런데 그 중간에 글자의 변천 과정은 누가 만들었다는 건 없고 그렇게 변천되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모라는 사람이 진시황 말기에 글자가 너무 복잡하다 하니까 예서로 획을 줄이고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서를 만들죠. 그 예서의 종류는 뭐예요? 금예와 고예로 나눕니다. 금예, 고예로. 그래, 금예를 다른 말로 하면 팔분예라고 해요. 팔분예. 팔분예라 하는 거는 글자를 이렇게 뻗어놨지. 여러분들이 파책을 해놨잖아요. 잠두암위. 앞에는 누에머리처럼 뒤에는 기러기 꼬리처럼 팔을 만들어. 그건 금이에요. 옛날 고에는 그냥 뭉뚱뭉뚱했다고. 자, 이래서 한나라 때 와가지고 한나라 때 와서 노예 감독인 정모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예서로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아까 우리 청장님 분석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석행위를 할 때에 누가 했든 간에 의학에 관계되는 거, 농사에 관계되는 거, 점서에 관계되는 책 이외에는 다 불사질러라 이랬다고. 그래 다 태웠다. 자, 다 태웠는데 한나라 때 7대째 무제 때 와가지고 한나라 무제 때 와가지고 동중서라는 양반이 나타납니다. 동중서라는 양반이 나타나서 뭔가 사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자료가 부족하다. 이게 자료가. 왜? 분석행위를 내가 책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 자료가 부족한데 임금한테 보고를 하고 공자님 사당에는 뭔가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공자님 사당에. 그래, 공자님 사당, 곡부의 공자님 사당에 가보자 하죠. 그래, 공자님 사당에 가니까 공자님 사당에 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벽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중벽으로 허물어 보니까. 그래, 이중벽 안에 여러분들 책이 요새 책은 이런 책이지만 옛날에 죽간 대나무 이래 두 말았죠. 이렇게 대나무 두 말아가지고 이 글자를 세게 가지고 여기다 세게 가지고 이래 대나무가 가죽끈으로 엮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마리로 전부 책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래 생겼죠. 이거는 이 죽간을 피해 놓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책권자가 요래 생겼죠. 이거는 죽간을 이렇게 말아 놓은 모습이에요. 책할 때 말아 놓은 책은 요래 써야 되고 피해 나는 책은 요렇게 써야 돼. 중국은 명사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책하면 책이지만은 중국에는 펴는 책하고 책이 들리죠. 하늘도 하늘건, 하늘천 틀리. 우리는 하늘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명사가 발달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뚜루루 말아가지고 옛날에 그 공자님 같은 분들이 공부를 우리 후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서 책을 피했다 접었다 했는지 이 끄내기가 이 책과 책 사이를 묶어놨는 이 가죽 끄내기가 3번 떨어졌다고 해서 위편삼절이라고 그래. 위편삼절이다. 왜?
우리 후학들한테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연구하시니까. 그래서 개왕성 계례학입니다. 개왕성이요. 지나간 성인의 학문을 이어서 미래의 학문을 열었다. 그래 공자님은 성인이에요. 그래 책을 전부 다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 벽 속에 감춰놨다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농사 짓는 거, 군사, 외교 할 거, 요새 말하면 국어, 영어, 산수, 사생, 자연 할 거 다 말하는 거야. 그래 그거를 꺼내가지고 사료를 찾죠. 복원을 하죠. 그래서 한나라 때 복원된 문자라고 해서 우리는 한자를 한문이라고 하죠. 한문. 춘추문, 주문, 은문, 하문하고 한문. 한나라 때 복원된 문자이다. 그렇죠? 한나라 때 문자이다. 그래서 복원하는데 복원하다 보니까 저 13경 주소,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사서삼경에 보면은 대학에 보망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망장. 망실된 것을 보충해놨는 장이다. 그건 뭐예요? 13경 주소를 사서삼경으로 송대 주자가 편찬을 하면서 왜 망실? 이 벽 속에 저 칠서벽경 천장원에 나오죠? 오치를 해가지고 글씨를 써가 보존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종처가 글자가 망실됐단 말이야. 망실되는 거를 망실되는 부분을 보충을 하자니까 어떻게 보충해요? 주자가 당신의 자기의 생각을 이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써놨다고. 그래서 망실된 부분을 보충했다고 해서 보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보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보망자인데, 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 하면은,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며, 그렇죠? 대학에 보면은, 제신민하며, 그렇죠? 제신민하며 하는 말은 주자가 이야기하는 말이고, 제친민하며 하는 말은 그 왕양명 선생이, 명대 왕양명 선생이 말했어요. 왜 그러면은, 대학지도는, 자, 문장적으로 해서 볼게요. 대학지도는 크게 학문을 하는 도리는 제명명덕하면 있다. 뭐가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공부는 왜 하느냐? 천부지성이 타고 나왔던 그 천부지성을 밝히는 데 있으며, 늘 이렇게 칠판 닦듯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심성을 닦는 데 있으며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을 주자 해석입니다.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그런데 이제 뒤에 후대 명대 가가지고 왕양명 선생은 백성을 새롭게 하긴 뭘 새롭게 하노? 백성과 친화하는 데 있으며 이렇게 말을 고친다고.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그 원문은 확실히 알 수 없네요. 없지요. 지어지선입니다. 자, 보세요. 지극한 선을, 그렇죠? 지극한 선에 그치는 데 있다. 그러면 공부는 왜 하느냐? 하늘로부터 받은 품성을 늘 공부해서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을 새롭게 하고 백성과 친한데, 이것도 대학도 정치학 써요. 그 다음에 지극한 선에 그치는 데 있다. 착한 데 머무는 데 있다. 이게 삼강령이야. 대학 삼강령 8조목이죠. 그리고 수신제가 지국평천학 하는 말 나오죠. 그게 이제 삼강령 8조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주자는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왕양명 선생은, 후대 왕양명 선생은 신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요거를 좀 쳐가지고 없애버리는 게라. 없어져 보니까 주자는 신자로 집어였고 뒤에 후대 학자가 신자가 뭔 신자냐, 친자가 맞지, 이렇게 말이 달라지죠. 그래 뭐 친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관계는 없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명도 선생에 보면은, 명도 이천 선생에 보면은 할례무사 부정용 수각동창 일이용 도통천지 유형에 하는 말 있죠.
도통천지 유형외 사이풍운 변태 중 우리 저 명도 선생 시에 보면은 이거를 출품해 보면은 도통천지 유형외를 쓰는 사람도 있고 도통천지 유형외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글자 원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만 만들어내는 거래. 자, 봐요. 해석해 볼게. 도라는 것은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도라는 것은 천지 형상이 있는 바깥에까지 통하고 천지 형상 도는 천지 형상이 있는 말 되지? 우주도 형상 있잖아. 지구도 이 형상 지구의 형상이 있는 바깥에까지 통하고 이래도 말이 되고 도라는 것은 천지 형상이 없는 바깥에까지 통하고 천지 형상이 없는 형상이 없다 해도 되죠? 저 헬리 행성 타고 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가면 끝이 없잖아. 그럼 있다. 있다 없다 되죠? 천지가 형상이 있다, 형상이 없다 말 되죠? 얻는 반니껴? 그러니까 명도 선생이 본래 쓸 때는 이랬었는지 저랬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왜? 빠꾸영하게 뚫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후학기 쓸 때 보면은 유도 말이 되고 무도 말이 되죠. 그래 이거는 유를 써도 합격이고 무를 써도 합격이야. 글자 틀렸니 너희 소리 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바로 보망자이라고 해요. 그걸 보망해놓은 망실해놓은 걸 보망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시대. 그래, 동중서로 인해 가지고 이 글자를 찾아가 완성을 시킨다. 그래서 한나라 때 복원했다고 해서 한문이라고 그래. 지금 현재 중국 차이나는 뭐죠? 진나라죠. 이 진나라를 차이나가 중국에 좋은 거 다 썼죠. 왜 또 진나라를 쓸까요? 육국을 통일했는 나라, 천하 통일을 했는 흩어졌던 나라를 뭉쳤던 나라는 진나라가 최초란 말이야. 그래서 최초이기 때문에 이 양반도 황제를 쓰죠. 황자 이래 써도 되고 누르황제 써도 좋습니다. 황제. 보통 우리가 황제왕패라는 말을 써요. 황제왕패. 황제왕패인데 황제라는 말은 도덕이요. 도덕 공격이에요. 도로서 정치하는 사람을 황이라고 그러고 덕으로 정치하는 사람 제라고 해요. 물론 복희씨도 황제고 신농씨도 황제고 황제지만 공식 명칭으로 쓰기는 진나라 시황제가 처음이죠. 황제라는 말. 도덕으로 정치를 했다 이게 도덕으로 정치를 했다 이게죠. 그런데 도덕으로 정치를 했는 양반이 어떻게 시황제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진시황이 BC 221년에 분서경유를 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진시황제라고 하면 안 되죠. 진시왕하고 진시임금하고 시합을 했어야 돼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건 이 패도 정치는 무력 정치죠. 전쟁이나 춘추전국 시대나 이런 건 전부 무력 정치죠. 그러니 패도 정치라고 해요. 패도 정치, 왕도 정치. 자, 그러니까 진시황 때 육국을 통일하고 분연제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도량형을 고치고 화폐를 개혁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말도 나왔고 그래서 진나라를 차이나 중국의 깃발이 붉은 거는 뭐죠? 주나라의 깃발 색깔이 붉은 색깔입니다. 하나라의 색깔은 흑색, 은나라의 색깔은 백색. 근데 흑통, 백통, 적토이라고 해요. 붉은색이야. 그래서 깃발이 붉은 거는 주나라를 본받았죠. 그래서 적화통일하죠. 우리가 공산화 통일을 적화통일을 해. 적화통일은 적으로 통일한다는 말이에요. 붉은화 통일이다 이 말이에요. 붉은 건 뭐죠? 공산당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공산당은. 북한의 깃발도 붉은 색깔이죠. 이 적화통일한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와가지고